경제 산업 정책인데 그건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산업 분야에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혁신을 유도하는 것. 두 번째로는 예. 현재 있는 일자리 개수로도 예, 좋습니다. 그건 공감하고요. 예.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도 지금은 좀 공공 부분이 마중물 역할을 해줄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네. 이제는 또 우리 이재명 후보님 또 안 할 수 없는데 저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까? 또 어쨌든 우리 지금 촛불 전국에서 아주 시원한 말씀으로 네. 또 국민들을 많이 또 대변하셔서 역시 또 우리 당의 외연도 넓어지고 지지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우리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재벌 개혁 말씀하셨는데 네. 또 이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적폐청산 가운데서는 권력기관 적폐청산 네.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정농단 본질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린 게 이게 국정농단의 본질이고 그 중심에 청와대가 있고 검찰이 있고 국정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광화문 대통령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지금의 청와대는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그 공약을 했는데 네. 우리 이재명 시장님도 지금 시상실을 성남 시민들께 개방한 것으로 네. 알고 있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광화문 대통령시대 공감하시는가요? 문제는 그런 외형들도 매우 중요하죠. 실제로 국민들이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권력 행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점에는 100% 동의하고요. 제가 좀 딴 얘기로 아까 일자리 예산 말씀하셨죠. 저는 일자리 100만 개도 좋은데 그 예산 80만 개 만들려면 1인당 3천만 원만 잡아도 24조 원인데 법인세 증세 없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정말로 신통할 제가 공공 부분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 가운데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17만 개쯤 돼요. 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1조 원쯤 듭니다. 네. 임기 중에. 그래서 해마다 4조 2천억 정도면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도 공무원 초임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5년차 7급 5호봉 또 경찰 경사 5호봉으로 계산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 보장 28조에 그 토지 배당 또 15조 네. 43조 저는 그런 돈 같으면 기본소득 보장도 좋지만 일자리 만들어내면 네. 국민들의 소득이 절로 이렇게 보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도 저희가 별도로 만들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80만 개의 일자리를 공공영리에서 만드는 거 다 동의하지만 왜 법인세 인상이 가장 마지막 순위여야 하는지 왜 이 사회의 가장 강자인 재벌들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 순위를 정하는 것인지가 저는 계속 의문이어서 그 부분 아까 안희정 후보님이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전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재원 대책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세 그리고 또 네. 고액 상속 고액 정리에 대한 또 세금 그거 다 늘려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조 원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법인세 그렇지 외에는. 않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해서 이 우리의 조세 부담률을 네. 1%만 높여도 무려 15조 정도의 결국 서민들의 세금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자,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다키 정관용입니다. 특집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재인 후보의 17분 주도권 토론까지 지금 듣고 계십니다. 문재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는 최성 후보, 이재명 후보가 질문을 받은 사람이 역질문을 하는 진풍경이 또 펼쳐지기도 했는데 이런 분위기를 화기애애 이 정도 표현하면 어떨까 싶네요. 마지막 최성 후보 17분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최성 고양시장입니다. 이렇게 또 주도적 토론을 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TV 토론 대책팀장으로서 정말 힘든 여야 간의 정권 교체를 이루게 했던 저 최성이 이제 후보가 돼서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우선 감회가 새롭고요. 또 이 촛불 민심, 촛불 광장 현장에서 정말 고3 수능생들 우리 청소년들의
눈물 어린 분노를 보면서 정말 시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 사실 2달 동안 우리 세 분의 후보들하고 뭐 한 번도 이런 사자 면담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참 여러 가지 이 자괴감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도 사실 이러저런 통로를 통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 후보님이 뭐 탄핵 이야기 하시더니 뭐 당신께서는 좋은 예능 프로그램 다 나가시고 우리는 또 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사실 섭했는데 오늘 또 공정하게 저에게 또 많은 기회를 주셔서 사람인지라 조금 마음이 편해졌고요. 정작 우리 이재명 후보님 또 안희정 후보님은 뭐 대화할 때마다 공정 배려하는데 너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좀 배려를 하셔서 질문을 좀 공정하게 죄송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정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희정 후보님은 누가 보더라도 원칙의 정치인, 소신의 정치인, 그리고 포용의 정치인, 뭐 나이를 떠나서 그렇게 평가돼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이 충격이에요. 왜 안희정 후보가 그런 소신과 철학을 가진 분이 이 헌지 탄핵 인용을 앞두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옹호해 보이는 이런 선한 의지 발언을 하고 또 이 적폐 세력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을 이야기하고 또 금방 사과를 해버리면 되는데 말실수가 아니다. 자유한국당하고도 이렇게 이 대연정을 하겠다 해서 지금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안희정 후보님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충격에 빠져 있어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대선을 앞두고 명분 없는 이합집산이 거듭된다면 한국의 정당 정치는 또다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낡은 정치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믿고 은퇴해 주십시오. 안 후보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인지 잘 아시죠? 이 말을 누가 한지 잘 모르세요? 예. 기억났습니다. 네. 제 페이스북에서 따오신 글이죠? 예. 그렇죠. 네. 우리 안희정 후보님이 오늘로부터 딱 2달 전 네. 손학규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하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탄핵을 이렇게 목전에 두고 온 국민이 지금 분노와 불안 속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인 또 다른 몸통이고 공범인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을 연정이라는 건 연립정부예요. 우리 계속 협치와 대연정, 소연정을 우리 후보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 최성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그 다음날 우회와 맞닥뜨려야 될 현실을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와중에서도 특검법 재연장하는 그 법안 하나를 지금 통과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핵심적으로 서로 이렇게 자주 오고 가시면서 대화하십시오. 네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느냐는 거죠.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당적을 바꾸자고 했습니까? 당을 깨자고 했습니까? 의회에서 현재의 여소야대 누가 되든 간에 소수 정당이 되는 집권 대통령이 되는데 그 대통령이 의회와 국가개혁의 과제를 놓고 총리 좋습니다. 인준이라고 하는 과정 절차를 들어서 네. 의회의 협치 그 수준의 최고 형태로서 연정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정당 정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이 김문수 전 지사나 홍준표 지사나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은 지금 테러를 이야기하고 있고 쿠데타를 이야기하고 있고 명백한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정말 거의 헌정 파괴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그 정당과 헌재의 심판이 내리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가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그건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개혁과제 그러니까 무조건 뭐 연립정부를 만들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예, 우리가 개혁 과제를 놓고 정당 간에
어느 정도의 코알리션, 즉 연정의 범위를 만들 것인지를 놓고 치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대개혁 과제를 놓고 가장 압도적 다수